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원 원장 조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 아마 중3 어머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중3 어머님들 곧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이 지역에 고등학교를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 이제 또 어떤 어머님들은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쪽에 지원하는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분당 지역에 이제 일반 흔히 얘기해서 뺑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뺑뺑이 학교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쯤 되면 어머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 고등학교를 집어넣는 게 좋을지. 1지망은 어디고 2지망은 어디고 이런 얘기, 특히 2지망 많이 물어보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2지망이 좀 미달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다 한 번에 다 차서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내용은 고입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고입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선택 문제가 결국은 대입하고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입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일부에서는 간단하게 좀 요즘 흐름, 대입 시에 대한 흐름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분당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볼 텐데, 지금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어머님들 계세요?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고. 그럼 다 큰아이인가요? 대부분이 큰아이. 대부분이 큰아이.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이 큰아이면, 아무래도 이제 입시를 한번 좀 치르신 어머님들은, 또는 고3 경험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흐름이나 대입시 흐름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세요. 잘 아셔서.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이제 지금부터 아마 어머님들이 이제 관심 있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좀 대입 준비를 앞으로 또 하지, 이런 것들도 완전 많이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여러 입시 설명회장이나 이런 데들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이러는데, 입시 설명회장 가면 가는 곳마다 다 다른 얘기해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오늘 제 얘기는 제가 그냥 아마 제 설명회를 이렇게 들어본 어머님들 아마 아시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뭐를 포장하고 인위적으로 뭘 꾸미고 이러지는 못해요. 제 성향상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신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대입이 바뀌려면 3년 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3년 예고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3년 예고제가 없을 때는 사실은 대입시를 이렇게까지 자주 바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아예 3년 예고제가 생기니까 3년 전에 무조건 발표하면 다 합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론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올해 고3 아이들이 봤던 수능시험하고 내년에 볼 수능시험하고 그 다음에 볼 수능시험이 다 달라요.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고3들은 국어시험을 문과, 이과 나눠서 봤어요. 영어는 똑같이 봤고. 근데 내년에는 국어시험조차도 그냥 문과랑 이과랑 통합이 됩니다. 문과, 이과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국사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국사는 보통 제가 보기에는 5등급제니까, 5등급제잖아요.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5등급제니까 실제 1등급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시험이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거는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수능시험 자체가 국어인 경우도 통합해서, 문과하고 이과가 통합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또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그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9등급까지. 1등급에서 9등급까지로 그냥 등급으로만 1등급하고 9등급인데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 이런 식으로. 현재처럼 뭐 4%가 1등급이 아니라 90점 이상이 되면 1등급, 뭐 80점은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내후년에 지금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그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안으로 치르게 되는데 아마 뭐 거의 대부분 이 안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국어, 그러니까 수학만 문과, 이과 나눠서 보고요. 영어는 절대평가 그대로 볼 것 같고요. 국어는 뭐 어쨌든 문이과 통합해서 같이 보고요. 그러니까 현재 요 나온 안으로 시험을 볼 것 같다. 뭐 이 정도가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대입시에서 치러야 될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 대입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 이유는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그 실제 뭐 입학 설명회장이나 뭐 어쨌든 그런 데 가시면 어떤 얘기 들어요? 수시가 많다. 그죠? 앞으로 대세는 수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실제 막 수시 많이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아마 엄청나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죄송하게도 오늘 제 얘기는 그거하고 좀 반대입니다. 저는 좀 그런 견해가 틀린 얘기. 저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시가 입시 전형에서 많다. 그러니까 수시가 정시보다는 수시가 앞으로 대학에서 선발 인원이 점점 수시로 많이 뽑으니까 수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저는 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선에서 지금까지도 고3들을 가리키고 대다수의 아이들을 제가 봐오기 때문에 제 얘기는 오히려 수시가 크긴 한데 학생들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특히 분당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그 수시라는 제도가 크긴 한데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입시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수시로 보통 70%를 뽑고 정시로 30%를 뽑는다는 얘기인데 원장 선생님 뭐 정신이 이상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 전형이 있어요. 그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아마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해당하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이제 명칭이 통일이 돼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진짜로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뭐 스펙, 비교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점,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 최소 1.5 이내 정도 되고, 서울대는 어쨌든 대부분이 이제 지역 균형에서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든가, 아니면, 보통은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 추천 전형이죠.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 그 전형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들은 어떠냐? 연대, 고대, 한양대 등등 해가지고 쭉 하면 그런 대학에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신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의 내신 성적은 거의 1등급 대 초반이에요. 1등급 대 초반. 그런데 분당에서 1등급 대 초반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분당 지역은 여기가 좀 교육특구다 보니까 실제 잘하는 아이들, 상층 아이들이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어디 시골 학교처럼 그 전교 1등 하는 애가 입학할 때부터 1등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1등 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워낙 상층이 두꺼워서 어느 때는 1, 2등을 하지만 어느 때는 막 10등 밖으로 밀려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실제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쨌든 전교 1등한테는 주니까 이제 전교 1등한테 웬만하면 줘요. 보통 한 1등급 때 초반 정도 나오면 지역균형으로 그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니까 어쨌든 그런 전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 전형에 포함되는 아이는 아마 이 교실에서도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때문에
그 전형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뭐 거의 없다. 몇몇 학생들, 진짜 정교권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입학사정관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내신 성적이 정교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밑에 단계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집어넣는 건데 역시 분당 지역에서는 그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 전형 자체도. 왜냐하면 보통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좀 정교권에서 논다 그러면 보통 1등급 때 초반, 뭐 한 중반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분당 지역에서는 한 예로 낙생고등학교에서 뭐 의대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의대가 꿈인 아이들. 실제 그리고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의대 정도를 보려고 하는 애들 그 내신 성적 등급을 보면 대략 3등급에 가까워요. 2등급 후반이거나 3등급에 가까워요. 그럼 2등급 후반이거나 3등급에 가까우면 그런 학생들이 서울 지역에 뭐 한 8개 대학, 한 경희대까지 이렇게 만약에 그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어림도 없어요. 지방 애들이 워낙 그 내신 성적이 좋아서 일단 내신에서 밀려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특별하게 고등학교 때 무슨 스펙이 좀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내신 성적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스펙 준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말처럼. 때문에 그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실제. 대다수의 아이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떻게 수시를 쓰고 있냐? 다 못 써요? 논술 전형 쓰고 있는 거예요. 논술 전형. 논술 전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붙은 아이들의 대다수는 정교권 아이들은 물론 뭐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야 뭐 여러 가지 카드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전형 자체가 논술 전형이에요. 고3 어머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6장 중에서 몇 장 썼냐고. 6장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6장 모두를 논술을 썼을 거예요.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실제 그게 현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수시가 중요하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수시가 많이 뽑고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고 이 얘기는 대학의 입장이에요. 그건. 대학에서는 당연히 70%를 수시로 뽑고 있으니까 대학에서는 우리는 수시로 많이 뽑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보잔 말이죠.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있는 전형이 뭐냐? 정시로 가든가 아니면 논술 전형 써서 가는 거잖아요. 분당 지역의 대부분 그래요. 때문에 그러면 논술로 붙는 거하고 정시로 붙는 거하고 어떤 게 확률이 더 클까?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논술이 더 클 것 같아요? 정시로 가는 게 거의 현실적인 답이죠. 그럼 학생 입장에서 보면 수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총시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잖아요. 대학의 입장이지 그건 70% 뽑는 건 대학의 입장이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전형은 다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넣어도 안 돼요. 한 예로 한양대학교 아시죠? 한양대학교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 전형 말고 그냥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비교과도 보고 뭐 스펙을 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스펙을 봤을 때 한양대학교 보통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을 보면 내신 성적에 대한 평균 등급 보면요. 1등급 때 초반이에요. 그럼 분당 지역에서 1등급 때 초반 맞는 거 진짜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 없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머님들 보면 이렇게 잘 모르는 이제 뭐 한 중학교 학원이나 막 이런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뭐 이게 보면 무슨 뭐 이제 입학사정관 정원이니까 이게 뭐 요새 무슨 수시가 중요하고 수시가 대세인 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계기가 만났으리나 한번 3년 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가 많다라는 그러니까 수시가 크니까 우리가 수시 전형을 준비해야 되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다. 입시 현실에 들어가면 그거는 아니다. 지금 오히려 준비해야 될 것은 수능과 이 지역에서는 논술일 거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물론 아주 상층의 아이들은 여러 카드를 다 쓸 수 있어요. 뭐 교과 전형,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서 교과 전형도 쓸 수 있고 수능도 어느 때는 노려볼 수도 있고 뭐 다 쓸 수 있죠. 전교권이면. 근데 그게 뭐 그런 아이들은 몇몇 안 되잖아요. 사실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그냥 근거를 뭐 이 얘기가 저는 좀 뭐 일면 맞을 수 있지만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얘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 비율을 보면 현재 보통 그 수시 정시 비율이 전국으로 보면 한 66대 33 정도 비율이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주로 뭐 한 경희대 정도 수준까지로 보면 한 7대 3. 만약에 서울대 연대고대로 넘기면 75대 25 정도 퍼센트로 보면 그 정도의 퍼센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어머님 생각하면 야 그러면 뭐 하여튼 정시로 들어가기가 대학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수시로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정시로 대학 들어가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못 뽑는 인원들이 정시로 이월돼요. 근데 그것도 좀 꽤 돼요, 사실은.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데 보면 여기 보세요. 거의 그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모집 인원의 한 반 정도가 더 뽑아요. 이거는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학교를 좀 예를 뽑은 건데 성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을. 왜냐하면 정시로 넘어가도 그만한 애들은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수시 전형에서 그렇잖아요. 이중 합격되면은 연대 등록 안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중 합격하거나 뭐 등록 포기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보통 이제 결혼이 생기면 수시에서도 추가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연대나 이런 데도 막 목숨 걸면서 추가 모집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시로 넘어가도 그 정도 아이들은 또 뽑아낼 수 있거든요. 잘하는 아이들. 그렇잖아요. 수능 잘 보고 실제 똘똘한 아이들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 정시로 이렇게 2월되는 인원도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무슨 거의 한 30%뿐이 안 뽑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좀 이렇게 2월 인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많아요. 거의 한 6대 4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시 유형별로 보면,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이제 아까 제가 논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는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교과부에서 요새 논술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논술 자꾸만 줄이라고 하는데, 무슨 원장 선생님 이제 논술 얘기를 자꾸만 합니까? 논술 없어지는 추세고, 요번에 고대가 논술을 없앴다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고대 논술 전형 없애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하면서, 무슨 논술 아닙니다. 논술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얘기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보면, 수시 유형별로 보면, 전국 대학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있죠? 전국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지역에서 좀 그냥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정시로는 잘 아이들이 지원 안 하니까. 그래서 실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은데 서울에 있는 그 좀 주요 대학 위주로 보면 실제 논술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아요. 논술 전형도 꽤 돼요. 한 30% 정도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한 47% 많죠. 47%. 근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뽑는 건 맞는데 죄송하게도 이 분당 지역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있듯이 예를 들어서 서영고등학교에서 실제 수능 성적으로 보면 거의 한 연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아이들 정도 급 있잖아요. 연대나 서울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의 급이 실제 내신 성적을 산출하다 보면 걔들 1등급이 아니라니까요. 2등급이 넘어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요. 한 2점 몇 막 이렇게 돼요. 심지어 한 3등급에도 가깝거든요. 이런 애들이 여기를 이 전형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학교를 낮춰야 돼요. 근데 학교를 낮춰서 쓰겠냐고요. 자기가 수능 정시를 보면 연대나 뭐 최소 고대나 뭐 성대나 이런 데를 자기가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대학을 수시가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그거를 집어넣겠냐고요. 걔네들이. 안 집어넣거든요. 연대나 이런 데 만약에 들어가려면 연대 같은 경우를 이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려면요. 용인 부속고 있죠? 거기 애들도 4등급 때는 안 받아요. 연대에서. 용인외고 아이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잖아요, 걔네들. 걔네들도 4등급 때 애들은 용인에서, 연대 애들이 뽑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보통 한 2등급, 3등급 때 정도는 돼야지 뽑아주거든요. 그러면 용인외고에서 3등급 하면 20% 안에 드는 아이들이에요. 3등급이 20%거든요. 그냥 그 정도 한 20%, 30% 되는 애들을 연대에서 뽑아주는데, 일반 고등학교잖아요, 분당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뭐 2등급 후반, 3등급 절대로 안 뽑아줘요. 근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수능을 보면 연대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노려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죠. 그럼 이런 거 누가 주로 많이 쓰냐? 지방 애들이 쓰는 거예요. 지방 애들은 내신 성적 좋잖아요. 뭐 분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저는 죄송합니다. 분산에 또 여기 사시는 분이 그냥 얘를 생각나는 도시가 그래서 했던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분당 지역에서는 별로 이렇게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한테 별로 해당사항 없는 전형들이다. 그럼 분당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형이 뭐냐? 이거 논술. 그 다음에 정시예요. 논술하고 정시죠. 그래서 쓸데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투문의 꿈을 갖고 학교 생활 충실히 쫓아가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1학년 딱 지나고 보면 알 겁니다. 아, 내가 이게 내신을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 방향 수정을 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쓸데없이 괜히 무슨 뭐 스펙 만든다고 2학년 때도 막 동아리 활동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그 시간 보낼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학생부 스펙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닐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거의 한 1학년 후반 아이들이 좀 늦은 아이들은 한 2학년 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결정하고요. 2학년 중간고사 끝나면 아이들이 결정을 해요. 아, 저는 수시가 아니에요. 이제 수시가 아니네요.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논술하고 정시에 수능에 집중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결정을 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신 성적이 좋으면요. 분당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신 성적이 좋으면 그 스펙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교과. 이건 다 몰아서 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그 아이들은 상도 많이 주고 다 이렇게 잘 써줘요.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마 그런 아이들은 뭐 미르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편성을 새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은 상장도 다 주고 이렇게 다 줘요. 실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마련을 해서 주니까 뭐 그런 비교과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좋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신 성적이 1학년 때부터 좀 애가 성실해서 잘 되는 아이들은 좀 계속 관리를 하시고 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빨리 좀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게 하지 말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게 없고 고대 얘기 잠깐 하면 그러면 논술 전형이 사실은 이제 이게 없어질 거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논술 전형이 없어질 거냐. 고대가 요번에 논술로 하나도 안 뽑는다는데 이것이 신호탄이 돼서 모든 대학들이 논술을 없애는 기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막 늘어날 텐데 그럼 앞으로 그래도 어쨌든 아무리 뭐 분당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지방으로 이사 가야죠. 여기가 지금 빡세니까 이사 가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대의 지금의 발표는 그냥 고대의 생각이에요. 이게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사실은 서울대하고 놀고 싶어요. 고대가 그렇잖아요. 고대가 원래 연고대자, 뭐 고연, 뭐 이렇게 하여튼 연대 고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는데 고대는 서울대하고 놀고 싶은데 요새는 어쩐 일인지
서울대가 안 놀아줘요, 고대랑. 서울대가 안 놀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고대를 연대만큼 생각을 잘 안 해요. 그죠? 요새 아이들 그래요. 요새 아이들이 너 연대 갈래? 고대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연대는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연대까지는 이렇게 좀 선을 그어요. 아, 그래도 내가 서울대 떨어지면 연대를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떨어지면 고대를 보지.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떨어지면 연대는 어떻게 그냥 보험으로, 그냥 마지노선으로 내가 여기는 한번 볼 거야. 서울대 보려고 하는 아이들의 심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래, 연대도 안 되면 고대까지도 한번 그냥,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대가 수시를 항상 수능 전에 뽑잖아요. 연대는 수시를 수능 전에 뽑아요. 고대는 수시를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뭐 논술고사를 보고 면접을 봐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연대는 수능 전에 봐요. 그러니까 연대를 쓰는 아이들은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 내가 혹시 수능을 만점을 맞으면 서울대를 갈 수도 있는데 연대에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납치라는 표현을 쓰냐면 수시를 붙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 대학에. 정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생이 수시로는 연대를 붙고 정시로 서울대를 붙으면 서울대 못 가요. 이렇게는 갈 수 있어요. 연대를 수시로 붙고 서울대도 수시로 붙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가 수능 전에 시험을 보니까 수능 결과가 어떤지 모르고 아이들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연대 정도 볼 정도면 서울대를 이제 같이 가늠해서 보는 아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콧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표현으로는 콧대가 높은 거예요. 이게 안 바꿔요. 그게 항상 수능 전에 봐요. 그래서 납치를 해가는 거예요. 연대에서. 그런 실제 많아요. 애들이 실제 수능 성적을 다 맞았는데도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도 그냥 연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끌려갈 줄 알면서도 거기를 넣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서울대 안 되면 그래도 연대까지는 내가 양보할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서 어쨌든 시험도 봐요. 근데 고대는 어떠냐면 고대는 항상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능을 잘 보면 안 가요, 거기를. 면접 보러도 안 가고 논술 보러도 안 가요. 그러니까 제 학생, 요번에 고3 학생 중에 하나도 애가 이제 고대를 썼어요, 얘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고대를 썼는데 수능 시험이 요번에 뭐 좀 약간 어렵게, 뭐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왔어요. 그 수능 다음날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논술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논술은 수능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는데, 수능 시험 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또 점수 불러봐. 원점수. 그랬더니 이제 애들 가채점 했으니까 알잖아요. 점수 보니까 그냥 고대뿐만이 아니라 고대는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연대나 서울대를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내일 요번에 고대 논술 보러 가지 마 이래요. 왜? 가서 붙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가지 말라 그러죠. 그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실제 고대라는 학교가 위상 자체가 하여튼 연대한테 밀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고대는 근데 계속 지금의 방식대로 만약에 판을 계속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도 연대처럼 논술을 같이 계속 보는 거예요. 논술을 계속 보는 판이면 이 판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계속 격차는 벌어질 거고 연대는 서울대하고 맨날 놀 거고 고대는 이제 거의 이렇게 막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성대나 한양대나 이런 급으로 이렇게 밀려나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고대가. 그렇잖아요. 지금과 같이 계속하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래요. 한 예로 이런 이런 자사고 애들 있잖아요. 그 용인 자사 애들, 학생 애들 표현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래요. 연대는 콧대가 높아. 근데 고대는 우리를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냥 웬만하면 뽑아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위상의 차이죠. 연대는 너희들 안 뽑아도 우리 좋은 애들 뽑을 수 있어라는 어떤 자신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고대는 그래서 지금 예전과 같은 이러한 패턴,
논술로 이렇게 인원 뽑고 막 이런 식의 패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고대는 사실 예전에 한번 고대가 특목고 우대했다가 한번 된통 당한 적 있잖아요. 그때 뭐 하여튼 채점 잘못해가지고 막 지방에서 교사가 올라가지고 시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이 학교장 추천이죠. 이게 현재 거거든요. 현재 학교장 추천 전형에 특목고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 아이들은 이 전형은 지원을 못하고 융합형 인재하고 특별 전형으로 다 지원을 하거든요. 고대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몇 %예요? 합하면 28%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늘렸어요. 한꺼번에 묶어버리면서 이거를 이쪽 인원이 지금 이거 28%인데 이거 묻혀서 여기까지 묻혀서 35%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특목자사 아주 노골적으로 뽑아보겠다 이런 거고 논술 없애는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특목고 풀어버렸어요. 이것도 특목고 풀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 지원 못하게 돼 있었어요. 특목 아이들은 여기 지원 못하게 되는데 이거 풀어버린 거예요. 고대의 생각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대의 생각은 마치 교과부의 방침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논술 보지 마라, 웬만하면 축소하라 뭐 이런 방향을 쫓아가는 것 같은 외형을 취하면서 실제 내용은 그냥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쫙. 특목 자사 쪽 애들 그냥 좀 뽑겠다라는 그런 애들 어쨌든 쫙 뽑아내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뭐 사실은 본질이죠. 그러면 모든 대학이 고대처럼 갈 거냐? 그렇지 않아요. 갈 수가 없죠. 그건 다르거든요. 학교가 다르거든요. 고대가 연대하고의 어떤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뭐 성대 같은 데서가 이렇게 성대가 이거 늘린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특목 자사 애들이 와 그쪽으로 몰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학교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교육 특급 쪽이나 이런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한 지역, 뭐 강남이라든가 뭐 이렇잖아요. 분당이라든가 뭐 목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알거든요. 다 알아요. 그 지역에서 어쨌든 뭐 낙생고등학교면 한 뭐 2, 3등급 되면 거기 애들은 사실은 뭐 2, 3등급 되는 아이들이 거의 뭐 수능 시험 보면 그래도 1등급도 나오고 이런다는 거 다 알거든요. 다 표 다 갖고 있어요. 그거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학생들을 어쨌든 뽑아내려고 하죠. 그런 학생들을 이 전형으로는 못 뽑아내요. 종합전형,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그 종합전형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이쪽 지역이 애들이 훨씬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아이들 뽑을 수 있는 전형이 그럼 뭘까? 그럼 정시를 늘린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는 좀 쉽지 않고 수시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뽑는 방법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실제 논술 전형이 아마 우리 아이들 들어갈 때도 뭐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주요 대학은 그래요. 주요 대학은. 아까 그 위에서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제 어딨지? 여기 보면 전국으로 보면요. 전국으로 보면 논술은 6.3%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전국으로 보면 논술 보는 대학이 전국 대학으로 보면 근데 이게 8개 대학으로 보면 30% 뽑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요 대학들은 다 논술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전국 다른 대학들은 안 보냐 논술을. 논술 봐봐야 변별력이 없어요. 다들 백지내는데 뭐. 아니 지방대학에 논술 보면 뭐 할 거냔 말이죠. 애들 다 백지내는데 그거 뭐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안 보는 거죠. 뭐 봐봐야 소용도 없고 그냥 시험지 나눠주면 한 30분 있다가 나가도 돼요 뭐 이러고선 실제 그럴 텐데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요 대학들은 논술 전형 자체가 이게 뭐 조금 뭐 줄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게 거의 굉장히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실제 종합 전형하고. 그리고 분당 지역에서는 실제 어쨌든 당분간 그리고 현재 분당 지역에서 노릴 수 있는 전형은 수시에서 노릴 수 있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노릴 수 있는 전형은 이 전형이에요. 이거 별로 다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요. 고3 한번 나중에 되고 나면 그때 그 얘기였구나 뭐 이런 거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대평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절대평가 된다는데 절대평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절대평가가 되면 90점 이상은 무조건 1등급이거든요.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 그럼 90점 이상 맞은 아이들이 대충 한 몇 명 될까? 거의 한 13만 명 정도 돼요. 이게 9월달 고3 아이들 모평 기준으로 보면, 모의평가 시험으로 보면 고3 아이들이 9월달에 보는 모의평가 있거든요. 그거 인원으로 보면 90점 이상 아이들이 한 13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등급으로 얘기하면 현행 등급으로만 3등급대 정도까지는 다 1등급 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 성적 한 3등급대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1등급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영어 자체는 수능에 있어서는 변별력은 거의 없을 거다. 수능에 있어서의 변별력은 없을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학생들한테 부담으로 작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한 점수가 한 85점 항상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아깝잖아요. 어쨌든 90점 넘기려고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영어를 좀 웬만큼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영어의 부담은 진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1, 2점 때문에 막 그렇게 뭐 1등급 되고 2등급 되고 이런 일은 안 벌어질 테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어쨌든 영어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은 좀 줄어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자연계 아이들 있잖아요. 자연계 아이들을 평가할 때, 대학에서, 정시에서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과목이 어떤 과목일 것 같아요? 영어하고 수학을 많이 봐요. 실제. 영어하고 수학. 물론 이제 어떤 어머님 과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하고 수학을 많이 봐요. 보통 수학이 한 30%, 100% 내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고요. 많은 데는 35%까지도 이렇게 가중치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30% 정도 차지하게 되고 영어도 한 30% 정도 하거든요. 국어는 이과 학생한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좀 뭐 이렇게 물론 들어가긴 하는데 영어 수학보다는 좀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이과 아이들한테는 돼요.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과 아이들을 평가할 때 앞으로는 영어보다는 이제 과학의 비중이 좀 커진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과학의 비중이 좀 커진 거. 과학이나 뭐 국어 쪽을 좀 더 보든가 뭐 그러겠죠. 영어는 어쨌든 뭐 이렇게 3등급 현행 3등급 정도 되는 애들을 다 1등급으로 쳐주는 거니까 뭐 변별력은 크게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국어나 뭐 과학 이런 쪽으로 아마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수학의 비중을 뭐 확 높이거나 그러진 좀 못할 거예요. 그러진 못하고 뭐 국어나 과학의 비중이 좀 이렇게 분산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고,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하고 과학은 잘하는데 국어하고 영어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실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구조가 좀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 수학 과학을 많이 편식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어라든가 이런 국어 쪽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기회죠. 그렇잖아요. 하면 그냥 1등급 그냥 무난하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수학 과학에 좀 더 중점 더해서 공부를 시켜도 좀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요 절대평가는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쨌든 90점은 넘어야 되니까 그래도 부담감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없어진 거는 아니죠.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분당 지역에 대한 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물 한 잔 좀 먹고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고대 입시 요강 보니까 막 특목고가 되게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지금 제 요 얘기는 뭐 특목 자사나 이런 데가 유리하냐, 일반고가 유리하냐 이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교 들어가는데, 대학 입학하는데 특목 자사나 그러니까 특목이나 자사고 쪽이 대학 가는데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고가 더 유리한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통계 수치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재학교 아시죠? 영재학교, 영재고, 과학고, 그 다음에 전국형 자사고, 뭐 상산고라든가 뭐 용인 외대부고라든가 뭐 이런, 하여튼 이런 데를 다 합하면
대략 이게 한 5,000명 정도 돼요. 대략 5,000명.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급 아이들은 분당 지역으로 보면요. 분당 지역에서 중학교 때 여기 진학하는 애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2% 학교에서 2% 정도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상위 2%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00명이다 그러면 2등. 그죠? 2등 이내 들어가는 아이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아이들이, 이거 이과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문과도 물론이지만 이과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이 애들이 이 정도 급 아이들이면 분당 지역에서 그런 거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면 거의 1%나 하여튼 0.몇 % 아이들일 거예요. 이 정도 아이들이 이 집단에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 급, 중학교 때 그 정도 급 아이들이면 다 서울대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실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여기까지만 이렇게 합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대도 이제 한 1,500명 잡고요. 문이과 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반 나누면 1,500명. 그다음에 카이스트, 포스텍 1,000명. 그럼 2,500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2,500명을 얘네들이 다 일로 가냐? 그런가요? 이 애들이 한 5,000명 애들이 여기 2,500명 정도 되는데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에 다 들어가 있냐 이거죠.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카이스트 들어가 있고 포스텍 들어가 있고 서울대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자연계 쪽에서. 그래서 실제 보면 그냥 이 지역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용인외고 쉽게 그냥 가까우니까 용인외고 보통 애들 중에서 문과인 경우도 실제 아이들 많이 들여보내긴 하는데 그 학교에서 한 3등급 정도 돼야 돼요. 3등급. 20% 정도 아이들. 그 정도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좀 보통 보는 것 같아요. 보통 한 4등급, 한 30%까지, 4등급 대 아이들까지도 보니까 한 30% 정도?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한 30%.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도 한 30% 정도 돼야지 서울대, 연고대거든요. 서울대,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기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얘네들 전교권 아이들이었거든요. 전교권 아이들이 용인외고 가서 그 집단에서 보통 한 30% 정도 되는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 가니까 실제 굉장히 거기 꼭 특목을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 내에서 얼마나 빡세겠어요. 지네들끼리 막 그냥 서로 경쟁하니라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아이들의 그 비율을 보면 그 정도라는 거죠. 실제. 붙는 횟수로 보면. 요번에 문과 꽤 많이 서울대 1차는 많이 붙었다고 그러긴 하던데, 이제 2차까지 가봐야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 의대까지 집어넣으면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6,000명 정도 되잖아요, 6,000명. 그러니까 의대까지 보더라도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이쪽으로 막 포진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표를 보면, 대부분의 고교 유형별로 보면요. 일반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건 간에 거의 50%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건 정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가 만약에 아이들을 특목이나 이런 자사고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아이들로 다 뽑으면요. 신문에 완전 난리가 나요. 그죠?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국감장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호통치고 이럴 거예요. 너희들 국립 대학으로서 마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할당 부분이 있어요. 모든 대학들 보면 실제 이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정도 한 반 정도는 다 실제 뽑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 아이를 일반고를 집어넣는 게 더 아이한테 좋을지, 특목자사를 보내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특목자사를 보낸다고 해서 무슨 미래가 막 보장돼 있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면 용인자사 들어갔어요. 용인자사에서 한 3, 4등급 되는 아이들이 막 서울대에서 뽑아주냐? 안 뽑아줘요. 왜냐하면 영재고 과고 애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특기자 전형으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문과는 좀 달라요. 문과는 용인외고가
문과 같은 경우는 대원외고 다음에 이제 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학교가 레벨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이렇게 뽑아주는데 뭐 용인자사 정도만 하더라도 영재고 과고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서울대 이렇게 지망하면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줘야 되니까 실제 용인자사 애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전형은 뭐 그런 전형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종합 전형 이런 형태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런 애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서도 굉장히 아이들 힘들게 공부하고 있죠. 힘들게 공부해요. 아이들 뭐 이렇게 그냥 거기 들어가면 막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 선택의 문제가 꼭 무슨 뭐 자사고한테만 유리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어떤 집단이 강하거나 하여튼 치열하다. 분당 일반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고등학교 뭐 한 예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학교를 예를 들어도 모르겠네. 만약에 순회고등학교다. 순회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 하기, 뭐 전교 상위권 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뭐 낙생 이런 데는 뭐 더더욱 그럴 거고, 뭐 중앙, 서현 이런 데 뭐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전교권에서 노는 건 쉽지 않죠. 실제. 뭐 요 얘기는 그냥 아까 제가 통계로 얘기했을 때 대략 한 100, 과고, 자사고, 뭐 이렇게 과학고, 자사고, 이거 뭐 영재고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수치예요. 한 160명 정도, 외고까지 해서 16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외고 빼면 한 70여 명 되는데 아까 요 전체 수치가 이게 3,527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뭐 요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표 보시면 대략 한 2% 정도 아이들이 진학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이 지역에 우리 분당 지역에 지금 현재 현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문에 난 건데 경기 지역에 특목 자사 다 합해서 뭐 특목고 자사고 뭐 하여튼 다 합해서 보면 낙생고가 순위가 한 22위 정도 돼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순위죠. 여기 뭐 뺑뺑이로 가는 건데 말 그대로 뺑뺑이로 갔는데 22위 했으면 뭐 특목 자사 다 합해서 22위 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오히려 수지에 있는 풍덕고등학교가 여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 높아요.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아, 여기가 뭐 어떤 아이들이 상당한 아이들이 같은 몰려 있구나. 서현이 30위, 서현도 어쨌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분당 지역에서 좀 센 학교라고 생각하면 낙생고등학교하고 서현 이 두 학교가 상당히 분위기적으로 보면 거의 자사고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특목 자사고를 빼서 특목 자사고 다 빼고 특목고 자사고 빼고선 학교 전국 학교 기준에서 본 거예요.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예? 올해 신문에 난 거예요. 올 봄에 이거 한번 나지 않았었나요? 예, 올 봄에 이거 수치 난 거예요. 올해 각 신문에서 뭐 발표한 적 있었어요. 초에. 그거 그냥 정리한 거예요. 제가 요걸 안 적어놨는데, 그거 보면, 뭐 여기는 이제 비평준하니까 그랬던 거고요. 낙생고 17위, 서현, 대진, 영덕, 풍덕, 중앙. 어머님들이 아마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랭킹 되어져 있는 선호 학교들이 다 랭킹 되어 있어요. 주요하게, 그죠? 이게 분당 지역의 현황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요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해서 아마 올해 통계일 거예요. 작년 수능 기준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것도 보면 지역 내 인기고등학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낙생, 서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중앙. 이런 쪽에서는 주로 수시로 합격하는 게 논술이 훨씬 크죠. 수시 전형에서 논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수시 전형에서. 그리고 학생부 종합 11%뿐이 안 돼요. 학생부 교과야 뭐 어차피 뭐 전교권 아이들 쓰는 거니까 저 정도 되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수시로 많이 가는데 분당에서 수시로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대다수로 논술로 붙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인기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인기 학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한 5개 고등학교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학교도 여전히 논술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서 뭐 학생부 종합이 이거보단 좀 많기는 한데 여기는 워낙 이제 빡세니까
워낙이죠. 뭐 이런 데서 내신 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쓸 수 있는 전형은 일반 고등학교니까 논술뿐이 없는 거고, 이쪽에서는 조금 뭐 이런 쪽들도 아이들이 이제 넘나들어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종합 전형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이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어머님들이 좀 아마 요번에 그 원서를 쓸 때 좀 유념해서 봐야 될 자료가 아마 요 자료일 거예요. 요거 좀 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는데, 보통 보면 서울대 합격생 수가 높은 학교의 특징은 문과보다 이과가 많다. 문과보다 이과가 많다. 그러니까 문과가 5이면 이과가 8.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 보세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대부분이 문과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는 좀 여고여서 좀 약간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뭐 과학중점고여서 워낙 이제 이과 쪽이 좀 많은 거고, 대부분이 이렇게 문과 비중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문과 비중이 좀 커요. 여기 태원고가 좀 약간 예외인데, 여기도 뭐 반반 정도 되는데, 아마 이과가 많은데 여기 왜 서울대 합격생 수가 하나도 안 났을까? 아마 그 정도 급 아이가 의대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애가 이제 그 정도 급인데 그 서울대를 안 가고 이제 다른 의대로 빠진 거죠. 다른 의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문과다. 우리 아이는 문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문과 반이 많은 데가 좋아요? 적은 데가 좋아요? 많은 데가 좋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여튼 아이들이 밑에서 이렇게 막 쫙쫙 깔아주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아요.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도 우리 아이가 이과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과 반이 많은 데가 좋아요. 어머님들 있잖아요. 이런 데 있죠. 삼평고. 죄송한데 삼평고 혹시 뭐 여기 뭐 혹시 관계자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보내면 진짜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면, 이런 데 가면 딱 접어야 돼요. 내신은 포기하자. 차라리 다른 길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 왜냐하면 여기 기껏 해봐야 이 몇 명일까요? 한 70명? 많아봐야 뭐 30명씩 해가지고 90명인데, 그렇잖아요. 90명인데, 실제 인원수가 뭐 3명, 1등급 3명 뽑는 거예요, 3명. 3명이 1등급이야. 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은 데는, 예를 들면 순회고 이런 데 있죠. 여기 뭐 기껏 해봐야 120명이에요. 최대 해봐야 120명 될 텐데, 120명 해봐야 뭐 몇 명 돼요. 뭐 전교 4명, 5명. 이런 학교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는 한 30명씩 잡아서 한 240명이잖아요. 거기 4% 하면, 그죠? 240명에 4%는 몇 명이에요? 거의 뭐 8, 9명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그죠? 그래서 전교 10등 들어가는 거하고 전교 2, 3등 하는 거,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3등, 뭐 4등 이렇게 하려면 쉽지 않아요. 1등급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가능한 한 선정을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신문에 나왔던 주요 고등학교들은 빡세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내신 성적 따는 거는 조금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간다?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학교 분위기가 좋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이제 수능,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좀 공부할 때. 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외고 지원하면, 외고는 특기자, 아주 뭐 어학이나 이런데 아주 특별하게 아주 잘하는 게 아니면 걔네들은 대부분이 그냥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에요. 외고. 그렇잖아요. 뭐 어학에 아주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지 않고서야 걔네들 거의 대부분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거든요.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에요. 내신 따기는 뭐 거의 굉장히 힘들어요. 그 집단에서. 그러니까 실제 정시, 그러니까 그 학교 분위기 때문에 그 학교 선택하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낙생고등학교나 뭐 서영고등학교나 뭐 중앙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이런 데 가려면 어차피 그냥 내신은 그냥 접으시고, 내신은 그냥 뭐 접더라도 논술이나 이런 수능, 이런 학교 분위기는 좋으니까 그런 걸 좀 노려서 어쨌든 우리 아이는 거기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데 선택하시고, 우리 아이는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뭐 그 학교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근데 막판에 가면 꼭 이제 이 뒤에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서울대 합격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막 이제 학교를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발표를 하는데, 야, 서울대 많이 보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 임해동 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송림하고 임해고등학교하고를 이제 이렇게 저울질해서 이 지망을 어디를 쓸까 이제 그걸 막 학부모님들끼리 이제 고민을 했나 봐요. 근데 그 해에 임해가 서울대를 4명을 보냈어요. 굉장히 어머님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다 임해고등학교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임해고등학교 썼는데 들어가 보니까 2명이 미대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실제 보면 송림도 2명 그냥 서울대 보낸 거고 임해도 2명 서울대 보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서울대 숫자 보시지 마시고 문이과 이게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게 좀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학년에 따라서 요즘에는 좀 이과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이과가 조금 더 한두 반씩 더 많기는 한데 학교 분위기는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문이과 보면서.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분당 지역 쪽이 그래도 교육특구에서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다는 거고 강남보다는 학교 수가 좀 적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거의 뭐, 어쨌든 좀 많이 보내고 있고, 특히 강남 쪽은 또 전국에서 모이는 집단들이라 여기도 좀 뭐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참고적으로, 제가, 아시라고 전해를 드렸는데, 요거 집어넣는데, 그러면 통상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지역이 내신 따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신 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내신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야지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뭐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지 수능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냥 가리킨 경험으로 그냥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표는 물론 자사고 표예요. 전국형 자사고. 전국형 자사고는 아까 용인외고나 이런 쪽을 보면, 용인 부속고 같은 경우 보면 학교에서 4등급 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애들도 1등급을 맡고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 4등급이면 한 40%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상위 40%. 그러니까 한 거의 반수 정도인데 그 아이들이 물론 4등급 아이들은 다 1등급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등급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용인 자사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 자사에서도 한 3.5등급. 그러니까 4등급이 넘어가면 걔네들도 좋은 대학 못 가요. 좋은 대학, 이렇게 걔들도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못 가요. 그냥 웬만한 대학 정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이런 자사고는 그래요. 한 4등급 이내에 들어가야지 그래도 이제 뭐 얘기가 좀 돼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일반 고등학교 기준에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되냐. 아까 낙생고등학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낙생이나 서연이나 이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한 3등급 정도까지 유지를 해줘야 돼요.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1등급이 나와요. 물론 거기에 2등급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내신 성적이 한 3등급, 그냥 3등급 정도, 보통 한 3등급 정도 때가 돼야지 최소 1, 2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뭐 서연이나 낙생이나 대진이나 이런 데는 그래요. 분당에서. 그러면 그 외에 다른 학교들은 어떠냐? 대체적으로 한 2.5등급 정도? 2.5등급. 정도 돼야지 그냥 일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지 1, 2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1, 2등급보다는 뭐 2, 3등급 이런 계열로 그 다음에는 또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 내신하고 수능하고의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가 이게 뭐 이렇게 막 완전히 막 이게 비례하진 않아요. 내신 1등급이 꼭 1등급이고 이러진 않는데 보통 보면 좀 센 학교는 한 3등급 정도 때까지는 이게 나와줘야지 1, 2등급이 나와준다. 왜 제가 1, 2등급 기준을 자꾸만 강조를 하냐면 수능은 2등급 정도 돼야지 인서울 하잖아요. 그죠? 인서울이니까 막 3, 4등급 나오면 그때부터는 지방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학교 내신도 어쨌든 좀 주요 학교는 3등급 이내. 좀 약간 주요 학교, 분당 지역의 주요 학교가 아닌 곳은 그래도 한 2등급, 한 뭐 2.5등급 정도,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야지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돼야 돼요. 이게 분당 지역의 현실인데, 어머님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때, 지금 중학교 아이들은 다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절대평가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다 상대평가예요. A, B, C, D 이런 거 안 써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딱 되고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1등급 100점짜리가 4%가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두 2등급이 돼요. 모두 다 2등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안 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도록 내요. 왜냐하면 자기네 학교 아이들이 1등급이 하나도 없고 다 2등급 돼 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지도 않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지 않죠. 그냥 뭐 모두 다 만약에 100명이 그냥 아주 우스갯소리로 100명이 시험 봤는데 100명이 모두 다 90점 이상이면 다 A잖아요. 중학교는. 그것에 대한 표가 이거를 한번 어머님들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한 예로 이게 국영수에 대한 A등급 비율이에요. 지금 아주 그냥 제 빨간 거 이렇게 써놓은 거는 보평중학교는 51%가 다 A예요. 수학이. 뭐 나머지도 많이 구미중학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정도 좀 약하신 거예요. 내정은 이게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내정이 원래 그 학부모 단체에 한번 그때 이렇게 타켓이 돼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신문에.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쉽게 내는 것 같아. 하여튼 여기 보면 45%, 35% 막 이래요. 이게 다 A 비율이에요. A 받는 아이들의 비율. 이게 아까 3등급이 고등학교 가서 3등급이 몇 %라고요? 거의 20%, 23% 이 정도 돼요. 얘네들 있죠. A 맞는 아이들, 대다수의 아이들이 다 3등급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A 못 맞았다. 4등급, 5등급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하면 어머님들은 중학교 때 A, B, C, D만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다 A인데, 올해인데 얘가 왜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걔는 원래 3등급이었던 아이예요. 그렇잖아요. 90점 카스도 이렇게 걸렸으면 3등급이죠, 걔는.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걔는 3등급인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지금 절대평가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아이가. 그냥 중학교 때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사실은.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이제 딱 보면 첫 시험 딱 보고 나서 과외를 딱 붙이시는데 그래도 별로 나아지는 건 없죠. 그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이었거든요. 상태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이제 극복이 돼야 되는 문제죠. 좀 장기간 좀 해야지 좀 극복이 되는 문제지 단기간에 얘가 이렇게 놀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어머님들이 절대평가에 아이들 A,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기에는 그게 안 나오니까 그냥 A 그러면 얘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오산이라 이거죠. 실제 올라가면 안 그럴 거다. 아마 주변에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신 어머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막 성적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얘가 중학교 때는 애가 똘똘했는데 애가 이상해졌다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근데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꼭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총 얘기를 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쩌잔 말이냐 이 얘기예요. 어쩌잔 말이냐.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인데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A등급 아이들 있죠? A등급은 여기서 지금 요거를 지금 보는 요령은 이 가로축은 학생 내신이에요. 내신이죠. 학교 내신. 학교 내신을 제가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능 등급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걸 아직까지 얘네들 수능 본 게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이가 좀 응용력이 있는 아이들 있죠. 응용력. 어떤 사고력 이런 아이들이 좀 있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 가르쳐주면 이렇게 한 두 개도 알고 세 개도 알고 이런 아이들 있죠. 응용을 좀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좀 번뜩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 이제 A그룹 아이들이에요. 이 A그룹 아이들은 어디를 갖다 놓나 다 잘해요. 이런 애들은 그냥,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예요. 낙생고등학교나 서영고등학교가 잘하는데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성적이 좋잖아요.
입시 성과도 좋고 좋은데 그게 학교에서 물론 뭐 열심히 가리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거기 잘하는 아이들이 지원한 거예요. 그잖아요. 좋은 아이들이 거기 지원해가지고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렇게 성과가 난 거죠. 아니, 예를 들면 뭐 용인외고 이런 애들이 꼭 뭐 그 학교에서 뭐 잘 가리켜서 그 아이들이 입시 성과가 나겠어요? 처음부터 거기 좋은 아이들이 가가지고 걔들끼리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어머님들 생각에는 뭐 용인외고 애들 막 되게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만 걔들 밤새도록 게임하는 애들도 많아요. 수업 시간에 자고 엎어져서. 뭐 그래요. 걔들도 똑같아요. 그냥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냥 자고 그런 애들. 근데 이제 애들이 워낙 기본적인 어떤 그 자질이 돼 있는 아이들이 그냥 그 집단에 모여 있으니까 좀 할 때는 또 확 하고 또 뭐 고3 때 되면 완전히 달라붙어서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성과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A그룹 아이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무슨 뭐 센 학교를 집어넣냐, 뭐 약한 학교를 집어넣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갖다 놓으나 다 잘하는 아이들이다. 뭐 학원 선정도 마찬가지야. 학원도 이건 얘는 뭐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되는 아이들이에요. 어느 학원에 보내셔도 다 잘 되는 아이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뭐 거의 걱정할 필요 없는 아이들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이제 여기 아이들, C 아이들. 이 C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애들이 성실해요. 저 아이들은 내신이 1등급이잖아요. 내신이 1등급인데 이제 응용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건 잘해 이렇게. 그리고 시험을 보더라도 이 좁은 단원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건 아주 잘해요. 단원이 작으니까 그거는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달달달 외우거나 하여튼 반복해서 하면 그런 것들은 시험을 아주 잘 봐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큰 시험들 이렇게 전체 단원이 갑자기 확 커지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시험들 있잖아요. 문제가 좀 확 좀 어려워지거나 이런 시험에는 아이들이 약하죠.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여기 C그룹 아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은 주로 대표적으로 이 그룹의 특성을 갖는 그룹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고등학교 정교권 아이들이 이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지방고등학교 정교권 아이들 보면 그냥 애들이 내신 성적은 아주 달달달 잘해요. 그 애들 그리고 또 뭐 그 집단은 뭐 이렇게 세지도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잘하다가 잘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 그런 그런 정교권 아이들이 실제 수능을 보면 내신 성적 그 수능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내신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은 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은 1등급인데 수능 시험 보면 뭐 2등급 막 이렇게 나오고 3등급 나오고 이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 아이들은 실제 요 그룹 아이들이 주로 분당 지역에서 생각해 보면 문과일 가능성도 커요. 그런 아이들은 그죠? 문과인데 성실한 아이들. 성향은 문과고 성실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과학이나 수학 이런 쪽을 아주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또 수학을 뭐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근데 양이 많아지면 힘들어져. 그죠? 그렇잖아요. 양이 많아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단원들 뭐 한 그 정도는 반복하면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양이 많아지거나 뭐 진도가 빨리 나가거나 막 이렇게 양이 확 많아지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좀 이게 쫓아가지 못하고. 이런 그룹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센 학교 보내시지 마시고 센 학교는 어차피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변별해내야 되니까.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좀 그냥 분당 지역으로 보면 그냥 그 아까 주요 메이저 학교 말고 좀 다른 학교로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피해 가실 때 만약에 이과를 보낸다 그러면 좀 이과 반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과반 적고 반수가 적은 학교들은 물론 가시기 싫은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그런 반들을 선택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그룹 아이인데 우리 아이는 문과야. 그러면 좀 문과 쪽에서 좀 인원이 많고 좀 이 지역에서 좀 비선호 학교 있죠. 그런 학교를 좀 오히려 지망을 해서 그런 데서 선생님들 칭찬받고 이러면서 아, 너 진짜 잘하는구나. 성실하다.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좀 관리받으면서 뭐 예를 들면 교과도 좀 생각하고요. 교과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고 그런 애들은 좀 스펙도 쌓아야 돼요. 이런 애들은 좀 학교에서 뭐 이렇게 시키는 것들도 좀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내신 관리하면서 좀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이런 그룹 아이들은. 아마 자기 자녀분 중에 혹시 이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런 아이들은 요런 쪽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룹 아이들은 센 학교 보내면 오히려 부작용 날 것 같아요. 그냥 확 나버리죠.
요 그룹 아이들이죠. B 그룹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주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그냥 뭐 아주 나쁜 편도 아니고 한 뭐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2등급이면 보통 10%거든요. 뭐 2등급 한 10%에서부터 한 20% 정도 사이. 그렇죠? 만약에 그 뭐 한 300명이다. 중학교가 한 300명 되나요? 300명 되면 20%면 전교 한 60등이잖아요. 그럼 한 전교 한 뭐 30등에서 한 60등 사이 왔다 갔다 거리고 뭐 대체적으로 뭐 그 정도.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절대로 시험 준비를 미리 하는 법이 없죠. 절대로 미리 안 해요. 얘네들은 뭐 닥쳐야지 해요. 닥쳐야지 일주일 정도 돼야지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평상시에는 주로 좀 딴 일을 많이 해요. 뭐 오락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바쁘고 아이가 주변의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애가 머리는 좋은데 이렇게 노력은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이런 아이들 있죠. 그런 얘기 많이 듣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센 학교 보내세요. 무조건. 어차피 이 아이들은 어느 고등학교 보내건 간에 통계적으로 보면 그 학교 가서 얘가 전교 1등 할 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중학교 때 내내 2, 3등급 놀았는데 갑자기 얘가 무슨 뭐 1등급대로 들어가서 전교권으로 된다? 확률적으로 저는 그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차라리 선택할 게 뭐냐? 이런 애들은 아주 막 분위기 안 좋은 데다가 집어넣으면 같이 막 놀죠. 계속 놀아요. 얘네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이제 고3 때 가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런 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좀 머리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노력 안 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좀 빡센 고등학교에 그냥 집어넣으면 내신 성적은 좀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논술이나 뭐 수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뭔가 전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 B그룹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학교, 그러니까 낙생 그냥 넣으세요. 넣어야지 뭐 되든지 말든지 하니까 낙생, 서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B그룹 아이들은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이제 과학 중점학교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과학 중점학교 보내시는 건 좋아요. 보는데 과학 중점반에 꼭 집어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2학년 올라갈 때 좀 깊이 생각을 하세요. 실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과학은 현재 수능 체계에서는 2과목만 하면 되거든요. 2과목만 하시면 돼요. 2과목만. 근데 그거를 4과목을 다 배울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 수능에서는 그거 다 쓸 일도 별로 없고 논술도 4개를 다 안 봐요.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논술 제가 얘기하면 논술은 문과 논술은 언어 논술 쪽인데 국어 시험을 보는 거지만 이과 쪽은 논술이 수학하고 과학을 풀어요. 보통 몇 분을 주냐면 120분을 주거나 또는 150분 정도 줘요. 그래서 수학 하나 풀고요. 수학 하나라는 게 뭐냐면 큰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한 소문항이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 풀고 과학 하나 풀고 이렇게 풀거든요. 실제. 근데 그 과학은 통합과학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를 선택해요, 자기가. 나는 물리를 하겠다. 나는 뭐 화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선택하는 방법도 원서 낼 때 선택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랜덤이에요. 고사장이 들어가서 딱 보고선 이거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럼 이걸 선택해도 되는 학교가 있는데 요즘 경향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원서 쓸 때 이렇게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향이에요.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주력 과목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그거를 과학 중점 이런 것들을 괜히 하면서 그럴 비유는 별로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 B그룹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그런 센 학교들, 이 지역의 센 학교들을 어쨌든 좀 공략하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애들은 그냥 풀어놔버리면 그냥 한두 끝도 없이 풀어져가지고 재수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그쪽 보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D그룹 아이들인데 이 D그룹 아이들은 보통 뭐 내신도 뭐 한 2, 3등급 한 4등급, 3등급 뭐 이 정도 급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아이가 뭐 응용력이 그렇다고 뛰어난 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이제 평범한 거죠. 이렇게 평범해요. 평범해서 보통 뭐 한 3등급, 3.5등급 이것도 한 3.5등급 뭐 이렇게 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그룹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문과예요. 얘네들은 이과 보내시면 안 돼요. 이 정도 그룹 아이들은 이과 보내면
요새 보면 뭐 이과가 대학 가기 그래도 낫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과에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조차 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학.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또 과학도 또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과에서 수학, 과학 잘 안 되면 갈 대학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D그룹에 속하는 아이인 것 같으면 이과를 보내고 싶으면 뭐 이과를 그렇다고 해서 뭐 보스라 이런 건 아닌데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좀 어차피 요 그룹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중하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조금 뭐 좀 이렇게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서 대학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그런 대학에서는 좀 이과라 하더라도 교차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교차 지원을 이렇게 허용하는, 그러니까 아주 순수 이과, 뭐 기계과나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좀 약간 문과적 성향하고 이과적 성향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그런 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문이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받고 오히려 이과 과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기는 하는데 오히려 가산점 안 받더라도 문과를 그냥 선정해서 성적을 오히려 올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아이들 보면 꼭 고등학교 3학년 때 돼서 문과로 전향하려고 한대. 수학이 안 되니까. 이런 아이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꼭 다 가놓고서 나중에 고3 때 가서 이제 안 되니까 나는 문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어차피 이런 아이들은 그냥 문과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아이들은 그리고 뭐 이 아이들은 어쨌든 문과 쪽으로 가고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런 자료 중에서 좀 문과 많은 데 있잖아요. 인원이 많은데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좋아요. 문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서연이나 낙생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낙생 같은 데 보면 문과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데 피해서 그냥 좀 문과 수가 좀 많은 학교 그런 학교를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끝일 것 같은데 여기 이제 2등급 2라고 써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제 한 뭐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아이들이죠. 이게 지금 표가 없어서 그런 건데 한 4등급, 5등급 정도 되면 5등급 되면 이제 50%인데 50% 이하 이렇게 내려가면 대학 가는 건 쉽진 않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2그룹에 속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5등급, 2등급 얘기를 하니까. 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요. 이 아이들은 학업에는 별로 이렇게 적성이 안 맞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특기를 살려줘야 돼요. 특기를 살려주고. 빨리 특기를, 이거 뭐 계속 이거 놔둬봐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일정 부분 한번 노력해 보시다가 아니면 좀 다른 길을 걷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기를 살려주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 잘 안 맞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형편이 좀 되시면 오히려 환경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환경. 그래서 이제 환경을 바꿔서 형편이 되시면 좀 이렇게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아이가 좀 맞는 교육 환경에서 좀 공부를 하면 또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좀 뭐 국내 쪽에서 좀 아이 좀 뭐 특기나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그렇잖아요. 뭐 꼭 좋은 대학 다닌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분당 지역이 워낙, 좀 이렇게 좀 특히 상층권은 굉장히 치열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정시나 이런 뭐 논술 이런 쪽으로 보면 유리한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쪽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이러한 지역이라는 걸 꼭 좀 아시고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요새 정서 자체가 수시가 뭐 학생부가 중요하고 내신 중요하고 이런 건 이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맞는 얘기고요. 이런 저희 지역 같은 이런 지역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라는 거 꼭 좀 명심하시고 아이가 어쨌든 고등학교 선택에서부터 좀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